그래서 어쩌면 다주택자들보다 무주택자분들의 이러한 세금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보면서, 세금에 변화되는 정부 정책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타이밍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장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제가 세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아예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 분들이 세금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이 세금의 그런 규제 완화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 그리고 내가 주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 관심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중에서도 세금에 대한, 조세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6월 1일부터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 그러니까 대폭 확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종부세 과세 대상 확정. 그래서 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쉽게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무주택자 분들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기거래 같은 경우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중과. 그러니까 중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단편적으로 세율을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해 본다면, 단기거래,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사거나 해가지고 단기로 뭐 1년 미만으로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자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랬을 때 내가 프리미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주고 팔았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향후에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을 내가 3천만 원만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 분들한테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부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나 분양권을 사서 받았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다른 누군가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내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또는 이 내 집 마련을 못했던 분들이 이런 분양권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의 돈을 주고 내가 추후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게 된다면 나도 무주택자를 탈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단기 거래에 중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주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과세,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아예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자금을 내가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아예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보유세 강화되니까 보유세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보유세에 대한 부분, 뭐 전세가 상승을 하면서 이거를 월세로 바꾼다는 그런 영상들, 그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부담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조세를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매수자한테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은 지금 다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다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매도자, 내가 이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매수자한테 팔면 되는데, 이렇게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 내가 매도자인 팔려고 하는 사람이 세를 부담 안 하고 이 세 부담을 누구한테 시키느냐? 매수자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매수자, 이 프리미엄을 받고 사야 되는 매수자가 내가 내야 될, 매도자가 내야 될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내야 될 추가적인 세금까지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권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상적으로 거래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거래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기 거래로 인해서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매수자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단기 거래에 의해서 3천만 원을 주고 지금이라도 팔려고 했던 매도자 입장에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매물이 묶이게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내가 만약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일반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2주택 뭐 3주택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세금 내면서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과도하게 중과세를 하면서 3주택자,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세를 전가하니까 이분들은 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 정권이 끝까지 뭐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정권도 아니고, 그리고 이 3주택 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 2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주택 구매를 사고 팔았다를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그분들한테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긴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어떤 것을 이기느냐,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권도 바뀌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강화하고 조세 규제를 하지만 완화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투자 수익을 많이 남기시는 분들이 이미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주택자 이상의 분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이 굳이 양도세에 이렇게 강하게 내가 맞을 바에는 아예 증여하는 게 더 낫죠. 세율로 따지면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이 더 낫습니다. 근데 자식한테 그냥 주던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보유하겠다는 걸, 보유세 가지고. 그래서 6월 1일이 지금 이제 되면 6월 1일이면 양도세율의 이런 75%를 부과하면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는 이제 막 팔지 않겠느냐, 보유세 많이 강화되니까 팔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주택자분들이 뭐 주택을 뭐 파느냐 안 파느냐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물량을 내가 무리해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팔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매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는 수요가 억제되는 겁니다. 수요가 억제되는 거예요. 단기 거래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재 주택 공급을 하는 뭐 계획들은 많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6월 1일 이후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이러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이 진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으면서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도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도한 규제책이 있으면 추후에는 완화책이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남깁니다. 당신은 다주택이니까 다주택자 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중립성을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 저는 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제가 뭐 다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다주택자의 편을 들거나 제가 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무주택을 편을 들거나 그게 아니라 현 시장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시장이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정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권에 대한 생각, 정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제 대선이 내년에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대선이 만약에 현 정권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뭐 어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양쪽의 측면을 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공공에 대한 그런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규제책들을 내는데 완화를 뭐 급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현 상태가 그냥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런 양도세에 대한 세율들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양도세의 완화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양도세율을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웠을 때는 그 양도세로 완화하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그 경제 상황들, 세계 경제 상황들이 안 좋아졌을 때는 이 세금을 통해 가지고 세금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 그 시장 경제의 완충 자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과도한 세율들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 양극화의 그런 대립에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양도세에 완화되는 시점, 뭐 완화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 완화를 해주면서 이 물량들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면서 그런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고 그 핵심적인 물량들을 무주택자분들이 샀을 때는 일부 그런 세금 지원이라든가 대출 지원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과도하게 너무나 많은 오른 가격의 매물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세 75% 세율 이렇게 과다한 세율을 낼 바에는 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좀 싸게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이 매물들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완화되는 시점이 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완화되는 시점에 오게 된다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과도한 양도세의 완화 타이밍이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은 뭐 2, 3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화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다주택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현 정권이 유지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율을 한번 간단히 보면은 이제 보유 기간입니다. 보유 기간인데 이제 주택 외 부동산하고 주택 입주권이 있는데 1년 미만은 이제 40%였는데 이 40%가 어떻게 되느냐 7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려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1년 미만 동안 내가 40%의 뭐 그 세금을 부담하면서 내가 팔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70% 대부분을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안 내놓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뭐 투기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 팩트를 보시고 내가 만약에 이 돈이 급해가지고 청약에 당첨이 돼서 거래가 되는데 만약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1년 안에 이거를 매도해야 되는데 40%였는데 세금이 70%라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데서 급전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2년 미만 같은 경우에 기본 세율이었는데 6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부담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고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유하면은 이제 80%까지 공제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타 지역의 전세를 살면서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장기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 80% 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서울로 그 거주를 해야지 이제 그 40%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핵심적인 아파트를 거주할 생각이 없었어도 이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양질의 전세 물량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입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전세의 수급까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인상률이 크다는 거예요. 보면은 2주택자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자 같은 경우에 기본세율 플러스 20%, 이제 이것을 추가로 10%씩 완화하겠다는 거죠.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세부담이 뭐 1%, 2% 오르는 게 아니라 10%, 20%, 뭐 30%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그 세율 구간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다주택자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도 무주택자 분들대로 그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세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이 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부담으로 인해서 추후에 이 민간에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1주택 9억에서 12억으로 이제 검토한다고 하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9억까지 가지고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강남이나 이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을 일을 하면서 샀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신 분들한테는 과도하게 이런 세액 부담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는. 그래서 1주택자 분들한테는 이런 보유세나 이런 그 양도세, 뭐 비과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줘야 되고,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영상 찍으니까 예전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면서 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세금을 완화시키라는 얘기를 하느냐, 가지고 있으면 더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동차는 필수제가 아니죠. 자동차는 필수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선택해서 필요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모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수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인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면서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실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세부담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폭등할 것이다 라는 영상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무리한 그런 투자 또는 무리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서 공공주택이 됐던 민간주택이 됐던 지금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수순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은 그런 물량들의 공급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가격을 조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예단하고 예측해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가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좀 입지가 다소 좀 아주 나쁘지 않은 곳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청약 신청을 하셔가지고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가 좋은 곳,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아파트들을 지속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런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서 구축의 아파트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청약만 하겠다, 무조건 구축만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구축을 살 거면서도 청약에 추첨제를 계속 넣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청약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지만은 구축의 아파트나 경매를 통해서도 내가 일정 시점, 그리고 이런 가격의 변동률, 그리고 공급이 과잉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베팅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런 투트랙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어렵지 않게 그냥 그 아웃라인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세 부담이 있으면은 추후에는 반드시 완화 시점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무작정 이렇게 오르는 집값
이렇게 상승되는 집값이 될 거라는 것을 예단하면서 좀 너무 두려워하거나 좀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시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